그 아저씨가 왜 해쳤어? 아이를?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죽여. 있어. 어느 날 연락 온 한 통의 제보.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잡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범인.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범인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다 미스터리 추적.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일어난 부산 어린이 연쇄 살인 사건, 일명 부산 사인펜 살인마 사건. 이 사건의 시작은 1975년 8월 20일 부산 서구 장림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김양은 평소에도 즐겨 먹던 핫도그를 사러 5분 거리에 위치한 구멍가게에 갔다 온다고 한 후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김양. 걱정이 된 김양의 부모가 가게를 찾아갔지만 이미 핫도그를 사고 곧장 집 쪽으로 뛰어갔다는 가게 주인을 마지막으로 김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월 21일 새벽 5시 45분 김양의 집에서 약 6km 떨어진 용두산 공원을 순찰하던 관리인은 공원 산책로 인근 숲속에서 속옷 한 장에 손발이 결박된 김양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서 죽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또한 김양의 복부에는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라는 검정 사인펜으로 쓰여진 의문의 낙서가 있었습니다. 김양 사건이 발생한 후 부산 대교 파출소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통화의 내용은 김양 피살 사건의 범인은 나다. 대양 공고와 대양 중학교 사이에서 죽였다. 수사 좀 잘해라. 7698 이라는 숫자를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인 8월 24일 부산 동구 좌천동에 살던 당시 5살이던 배구는 혼자서 집 앞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배군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보게 되었고 배군한테 20원을 주면서 얼른 간식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20원을 받고 집 쪽을 향해 돌아간 모습을 끝으로 사라진 배군. 다음 날 8월 25일 오전 6시 배군의 집에서 약 5km 떨어진 부산 충무동에 위치한 어시장. 그 어시장에서 일을 하던 강씨가 쌓여진 상자 더미 사이로 손발이 결박된 배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군 또한 목이 졸려 살해되었으며 배군의 복부에는 죽였다라는 범인이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범인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범인이 남긴 7698이라는 숫자와 범천동 이정숙이라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김양 이전에 살인 미수로 끝나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양 그리고 그 이양의 집 전화번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이양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그려졌고 10만 장의 몽타주가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게 됩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주택 밀집 지역에서 아이를 납치하여 손, 발을 결박한 후 목을 졸라 살해를 하였다는 점과 신체에 남긴 낙서 그리고 그 낙서의 필적들이 전부 동일했다는 것을 보아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해 후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공원과 어시장에 시신을 방치하고 자신이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낙서의 내용을 보아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였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요 이렇게 부산 공도 어시장에 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도 닫혀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했어요. 근데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이 안에서 제가 보는 거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용두산 공원으로 가서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좀 어렵네요. 네, 네 가요. 여기 그 공원 오니까 네. 어떤 거 같으세요? 기운 자체에는 네. 환하게 불은 켜져 있어도 음산한 기운은 있는데 딱히 뭐가 이렇게 결정적이게 네. 오는 게 아직은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이게 네. 아무리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도 장례를 다 치르고 뭐 해도 이 한이 남아있으면 네. 기운이 서려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아무런 출연을 안 해줘요. 영가들이 출연을 하고 영가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부르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잖아요. 그것도 크게 사람들이 아예 없는 시간도 아니고 또 없다 해도 늦은 시간에 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징도 쳐야 되고 그런 의식은 완벽하게 차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는데 들어올 때부터 기운을 느끼고 실리고 보이고 해요. 근데 이게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이쪽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거든요.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저기가 없기 때문에. 동작으로 계속 진짜. 네. 왔다. 아니 지금 여기 아니야. 여기 없어. 돈 잡았어. 산 좀 비워. 기다려봐. 아니 잠깐만 뛰지 마요. 그런데 여기? 어디? 저기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앞에 있어? 아니 저기서 여기가. 저기 할아버지 앞이라니까. 아, 그러면 거기서 죽은 거야? 아니면 다른 데서 죽고 거기로 온 거야? 저기요. 저기서 죽은 거야? 거기서 죽은 거야? 저기 할아버지 앞에. 저기 앞에 여자? 여기 없어? 없어? 옛날 없어? 옛날에 없어졌어? 옛날에 없어? 없어? 응? 어디 갔을까? 바다. 바다로 갔어? 바다? 바다에다 뿌렸어? 눈이 작은 무서운 삼촌? 아, 그 삼촌이 했었구나. 바지는 검은색 입고 이거? 이거? 엄마하고 갔던 거? 검은색 입었어.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그 아저씨? 범인이요. 죽었어? 살아있어? 아니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파란색을 입었어. 파란색을 입었는데 병원? 병원. 그런데 거기 병원은 다 산에 있는 병원에 있어. 뭐 유형 병원? 할아버지들 많은 데야? 아니 아저씨들 많은 데야? 아니 아니면 철장이 있어? 이렇게 된 데 있어. 요거 있어 요거. 요렇게 돼 있어. 정신병원?
요렇게 돼 있는데 응. 이름이 없어. 아, 병원 이름은 없고 아니 사람 이름이 없어. 사람 이름이 없다고? 이렇게 된 데 있어. 이름 없어요. 맨날 응. 이러고 앉아 있어. 쬐끔해? 독방? 쬐끔해? 그럼 진역가 있는 거야? 감옥이야? 갇혀 있어? 아니 정신병원이야? 병원 병원. 정신병원? 정신병원.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름이 없어. 할아버지가 볼 때는 지금 몰골이 아주 안 좋거든. 아니 시커말고 어. 여기에다 요렇게 세 개의 상처가 있어. 상처도 있고. 요렇게 세 개 상처 있고 입술은 파래. 그 아저씨가 왜 해쳤어? 아이를? 아무 생각 없는데? 생각이 없이. 공부 안 했는데? 동자는 공부했잖아. 그 아저씨 공부를 안 했어. 그 아저씨 공부 안 하고 생각 없이. 아니 응.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시켜 막 시켜. 귀에서 자꾸 누군가가 와서 시켜. 응. 그리고 누가 와서 자꾸 말을 해. 응. 그 아저씨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했어. 아니 탬버린 짝짝꿍 그거 너무 하고 싶어 해. 탬버린 짝짝꿍 하고 싶은데 못했어. 아주 못했어. 그걸 자기 꿈하고 정반대로 갔구나. 원래는 응. 소리 요키 칭찬해 했어. 그런데 누가 와서 죽여라 했어. 한 명 아니고 한 5개까지 했어. 5개까지 했어. 5개. 산이 많은데 거기에 검은 차 1개, 검은 차 2개, 흰 차 3개야. 거기 5개가 맨날 있는데 거기 안에 하얀 색깔에 이런 게 있어 창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맨날 이렇게 자꾸 쳐다봐 밖을 쳐다보고 있어.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름 없어. 이름이 없어. 밥은 먹어?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밥은 응. 피 나와. 동쪽에 있어. 미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미음. 산, 집, 자동차, 검은색, 하얀색 3개, 5개. 여기 돌, 내려오면 미음, 거짓말. 미음, 이거는 거짓말. 여기가 동그래. 동그란 게 뭐야? 이름, 이거 미음. 그러면 여기서 억울하게 주고 애기 형가 바다, 바다 있어? 바다에다 뿌렸어? 다 못했어. 다 못했어? 응.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또 돌아? 바다에 가서 친구할까? 바다. 친구? 응. 거기 엄마. 엄마. 바다 엄마. 바다에? 응. 아니 나 잡아봐. 엄마하고 놀러 갔었어 바다에? 응. 엄마를 알 수 있을까? 엄마 지금 뭐 하는지 알 수 있을까? 누구? 여자? 애기 엄마. 엄마? 엄마. 없어. 엄마 없어? 거기 같이 있다니까. 엄마도 그럼 돌아가시 죽었네? 거기 같이 있어.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핑크, 분홍, 빨강 같이 있어. 여자 애기가 자꾸 핑크 한다니까. 그게 옷 색깔이야? 빨강 빨간 옷 색깔이야? 신발 색깔이야? 옷 색깔이야? 신발. 어. 거기에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있어. 이렇게 여기 그림. 봐봐 아버지. 이렇게 응. 꽃이 있어. 꽃 그림 그려져 있어? 하얀색. 응. 이렇게. 그런데 응. 여기라니까 할아버지 앞에. 거기서 그랬어. 묻었어? 여기 왔다 갔다 해. 머리 있어? 아니 머리? 머리 있어. 머리 있어? 머리카락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아 이거? 이건 아니야. 지금 할아버지는 이거는 없어. 무슨 얘기 이빨이 하는 걸까? 빠졌는 여잔지 여기도 활쭉하거든. 아니 원래 없어. 원래 없어? 원래 요랬어.
말랐구나. 지금은 응. 없어. 없어. 응, 이빨 없어. 살아 있다는 거네. 미운 거짓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 A씨 하는 말, 우리가 옛날 무슨 농원이나 농장을 그런 가든에 가면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네. 입구 돼 있고 철사로 이렇게 하는 간판들 있잖아요. 아, 그게 초입에 미음이라고 써 있다는 거야. 병원이요. 병원이요. 없고 그거만. 병원이요. 미음이 써 있다 이거야. 거기를 들어가서 옆에요. 돌이 있대요, 양쪽에. 돌은 뭐냐면 애기 시식대로 이런 담이 있는 거죠. 돌. 근데 완벽한 담이 아니라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져 있는 돌담을 네, 지나서 돌담. 올라가면 이게 정신병원이면 네. 이 사람이 분명히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네. 애기 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니은 거짓말이란 뜻이 니은도 그 원래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는 말은 딱 그건 거 지문도 없고 본인이 지금 거의 죽을 날을 앞두고 벌 아닌 벌을 벗고 계신데 자꾸 누가 와서 귀에다가 얘기했다 했어요. 아까 이 부분은 이건 거야. 반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저희 같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사주가 그렇게 살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의학적으로도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양쪽으로 다 같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금 우리 애기 씨가 주신 말이 자꾸 귀에다가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리고 소리 탬버린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남한테 막 이렇게 우쭐대고 싶은 성향이 강한 사람, 우리 쪽에서 말하면 도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화 갖고 이렇게 막 화려해 보이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우쭐감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웅심리. 영웅심리 그 부분을 갖고 싶어서 근데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정신의학적인 부분도 있고 역마의 부분도 있고 저희 도화의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와서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많이 그렇지. 빌어줬네요. 지금 뭐 영적인 기록에 대해서 보니까 많이 빌어줬고 그 바다에다 뿌렸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바다에 가서 작게나마 또 우리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면 되는데 자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아까 몰골을 보니까 우리 애기 씨도 여기서 이렇게 피 나온다고 이렇게 한 밥도 못 먹는다고. 치아는 빠져갖고 흡족해졌지. 밥 먹으면 구토한다 하지. 얼마나 긁었으면 손에 지문도 없겠어요. 얼마나 문대고 있으면 고통 속에서 사는 거지. 그게 바로 그게 천벌이에요. 그게 천벌이지 뭐가 맞아요. 천벌이겠어. 아이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뿌려졌다고 말씀을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엄마도 같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 와서 있는 곳에 와서 조금이나마 위로해줘야 되죠. 성이지 나의. 이렇게라도 작게라도 해서 이 아이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하면 그것만으로 그거 이유죠. 뭐 다른 게 더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건 성에 안 차요. 솔직하게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는 좀 아쉬운 거죠. 저는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신령님의 공수를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어쨌든 저희는 이런 사건이다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상처와 원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하면 지금같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원한을 갖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를 잡아놓고 그걸 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조금 답답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풀어내면서도 그렇고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답답함이 그런 참 많아.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